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아주 핵심적인 소모품이죠. CVD 실리콘 카바이드, 이걸 줄여서 보통 CIC 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 TCK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TCK. 이게 1996년에 한국이랑 일본 기술력이 합쳐져서 시작됐고 지금은 일본 도카이 카본의 자회사가 됐지만 뭐랄까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좀 독특한 구조의 회사예요. 2013년에 CVD CIC 링을 자체 개발하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실적이 정말 정점을 찍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에 반도체 불황이 크게 왔잖아요. 그때 직격탄을 맞으면서 성장세가 확 꺾였던 경험도 있는 회사죠. 그렇죠. 힘들었죠, 그때.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25년도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거 같은 그런 압도적인 성장세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 환경이 예전하고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TCK 하면 역시 기술력 아니겠어요? 이 CVD CIC 링이라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식각 공정 있잖아요. 그 챔버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모품인데 이게 플라즈마 같은 아주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해서 기술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TCK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 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랑 직접 계약하는 순정 부품, OEM이라고 하죠. 이 OEM 시장에서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OEM 시장 2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다 만드는 원스톱 생산 시스템, 이것도 강점이고 모 회사인 도카이 카본에서 원재료인 그라파이트를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것도요. 세계 1위. OEM 시장 지배력, 이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데요. 최근에 그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60%요? 꽤 높네요. 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순정 부품 시장 말고 소위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의 경쟁사들, 이 경쟁사들이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으로 좀 흔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면 TCK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야 했을 거고 이게 결국 수익성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되는 비용이 어쩌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근데 TCK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늘려왔거든요. 네, 그 점은 긍정적이죠. 주력인 포커스링 말고도 그 웨이퍼에 가스를 균일하게 뿌려주는 SiC 샤워 헤드나 또 고온의 확산 공정에서 온도를 딱 맞춰주는 반영구 부품인 SiC 더미 웨이퍼 같은 제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저는 이 ALD 공정용 서셉터라는 부품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봐요. 네, 이게 원자층 증착이라고 더 미세한 공정에 쓰이는 건데 웨이퍼를 올려놓는 아주 정밀한 받침대 같은 거거든요. 서셉터. 네. 국내 주요 장비사인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같은 곳에서는 TCK 제품을 100%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상당한 기술 장벽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제품군이 다양하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리스크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주력 제품인 CVD 사이클링, 그중에서도 포커스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른 제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은 좀 미미한가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iC 더미 웨이퍼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가 있을 때 수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파운드리 쪽 수요는 오히려 기술 발전이 좀 더뎌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기술 발전이 더뎌야 수요가 는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ALD용 서셉터도 물론 기술력은 있지만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국 TCK의 실적은 여전히 사이클링 시장, 그 업황과 경쟁 구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2023년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작년 2024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올해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전망은 그렇죠.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그 AI 열풍 불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이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디램 공정에 쓰이는 SiC 링 수요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HBM 특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 업황 개선도 기대되고 있고요. AI 시대에는 뭐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저장해야 하니까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SSD 수요. 지금 TCK 매출 비중을 보면 낸드 양이 한 65%, 디램 양이 35% 정도인데 앞으로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디램 비중이 점차 커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작년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건 맞는데 그 추이가 하반기에도 뭐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은 이걸 뒤집어 보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퀀텀 점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낸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재고 수준이라든지 고객사들이 투자를 얼마나 빨리 집행할지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매출의 65%나 차지하는 이 낸드 쪽이 확실하게 살아나줘야 TCK 전체 실적 개선 폭도 클 텐데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이 사이클이라는 큰 파도 위에서 TCK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 요인으로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가장 큰 고객은 미국의 램리서치지만 작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MEC, 여기가 2위 고객사로 확 올라섰고 아, AMEC이요? 네. 최근에는 중국의 또 다른 대표 장비 기업이죠. 나후라. 여기 신규 식각 장비에도 TCK SiC 링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나우라까지?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그 대중규 규제 영향도 납품 방식을 현지 법인을 통하는 식으로 바꿔서 지금으로선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중국 시장 확대에 분명히 성장의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조차도 중국 시장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과거의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 노력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고 조정 같은 것들이 TCK 실적에 부담을 줬던 사례도 있었고요. 중국 현지 기업하고 거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거나 중국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뭐 그런 돌발 변수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죠. OEM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국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문제죠.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현재 공장은 거의 풀가동 상태라고 하던데요. 네, 가동률이 높죠. 다행히 2023년 그 다운턴 시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아서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의 여유 생산 능력, 캐파라고 하죠 이걸, 확보해뒀다고 하네요. 네, 그런 잘한 결정이죠. 더 먼 미래를 보고 경기도 안성 테크노밸리 안에 땅도 미리 사뒀더라고요. 1만 3천 평 정도. 올해 2025년 연말에 잔금 지급 예정이라고 하고요. 부지 확보.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소재 개발에도 되게 열심이에요. 지금 주력인 SiC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완료해서 고객사 평가까지 받고 있대요. 신소재 개발. 또 타세대 소재로 꼽히는 단결정 SiC 연구 개발도 벌써 6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니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미래 대비 노력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기존 공장의 추가 증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안성의 부지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신공장 건설 계획이라든지 투자 규모는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군요. 네. 그리고 신소재는 성능은 개선됐을지 몰라도 가격이 비싸서 고객사들이 이걸 선뜻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가격 문제가 있군요. 네. 한때 거론됐던 보론카바이드는 아예 시기상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6년 넘게 연구 중이라는 단결정 싸이 역시 아직 가시적인 성과 발표는 없고요. 미래 기술 확보,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좀 불분명하고 신기술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현재 직면한 경쟁 심화나 비용 압박을 고려할 때 다소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TCK는 전통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 평가받잖아요. 네, 재무는 탄탄한 편이죠.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꽤 두둑한 편인데 이건 나중에 M&A 같은 걸 염두에 둔 거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환원 정책에도 꽤 적극적이에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요? 네, 그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주는 비율, 배당 성향을 20%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을 낮출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더라고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고요.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계속 지적했듯이 높아진 원가율은 이게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에요. 공급망 문제랑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발생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원가율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M&A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대상이나 전략 없이 현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자원 배분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벌어들인 이익의 질, 즉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집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셈이죠.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는 방패만으로는 이 치열해지는 전장에서 계속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TCK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CBDCA 시링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장비 회사들과의 그 굳건한 OEM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건 분명 강점이죠. HBM 수요 증가에 따른 D램향 매출 성장이나 하반기 낸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은 분명한 기회 요인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반면에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소재나 단결정 SiC 기술이 과연 언제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네, 불확실성이 있죠. 기회 요인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한 중국 시장 의존도 확대 문제도 간과할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자체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TCK는 그러니까 현재 검증된 OEM 시장의 강자로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CIC를 대체할 신소재나 단결정 SiC 같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TCK는 현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OEM 시장에서의 지위를 계속 지키면서 동시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결국 TCK는 안정적인 현재, 즉 OEM과 불확실한 미래, 신기술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에 신기술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경우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술 리더십과 시장 지위를 계속 지켜낼 방어 전략은 충분한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